요즘에 TV에서 보면 바로 수술방으로 옮겨가지고 수술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뇌 CT를 찍어서 출혈이 있으면 당연히 수술로 들어가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는 우호걸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카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시는 안상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제 오늘은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무슨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그 검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응급실에 빨리 가야 한다고 하는데,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4위에 해당할 만큼 많이 발생하고, 또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률도 높고 그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학적 비용도 큰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뇌졸중은 응급실에 빨리 방문하시고 또 급성기 치료를 잘 받으시면 장애를 덜 남기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장애를 줄이고 가족분들의 사회경제학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실에 빨리 내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뇌혈관 질환이 사망률 4위라고 하셨는데,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뇌출혈을 말하는 건가요? 뇌경색을 말하는 건가요? 뇌혈관 질환, 즉 저희가 뇌졸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모두 같이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보시면 뇌출혈, 뇌경색 중에 뇌출혈이 조금 더 이렇게 말이 무섭게 느껴지는데, 뇌출혈이 더 중요한 걸까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뇌출혈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그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통계 자료와 같이 뇌출혈은 전체 뇌졸중이 한 20% 정도만 해당이 되거든요. 하지만 뇌경색의 경우에는 뇌출혈에 비해서 약 4배가량 많은 한 80%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훨씬 많은 환자분들이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경색이 뇌출혈에 비해서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그 후유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뇌경색은 후유장애가 심할 수도 있지만 초기 급성기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장애를 안 남기고 남은 여생을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초기 대응만 잘 하면 환자분 또한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뇌출혈의 의미보다는 뇌경색의 의미가 저희가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뇌출혈은 무엇이고 뇌경색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즘에는 사실은 뇌졸중에 대한 강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저희가 뇌경색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라고 하고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거든요. 즉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허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 이 말을 합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경색 그리고 뇌출혈을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안 교수님, 뇌경색이 초기 대응에 따라서 후유장애가 큰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뇌경색은 초기 대응을 잘하면 매우 좋은 결과를 낳지만 또 초기 대응이 잘 안 되면 예후가 안 좋아지고, 보시는 그래프는 질병관리본부 연구비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뇌졸중학회가 협업을 통해 발표한 결과인데요. 좌측 그래프는 뇌경색 발생 이전에 비하여 뇌경색 발생 이후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우측 그래프는 환자의 예후를 표현하는 MRS 점수, 즉 5점이 훨씬 안 좋은 그 점수이고요. 0점이 좋은 점수인데요. 결국 MRS가 안 좋은 그런 결국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들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용 차이가 많이 맞습니다. 나네요. 예, 그래서 초기 대응이 잘 안 돼서 환자의 예후가 안 좋게 되면 굉장히 그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한두 배가 아니고 몇 배, 즉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하면 어떻길래 이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혈류가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일부 뇌세포들은 이미 죽어버린 세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혈류가 가지 않으면서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뇌 혈류가 부족하여서 시간이 지나면 죽을 세포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뇌세포는 저희가 전문 용어로 이스케믹 코어라고 해서 이미 죽은 세포를 말합니다.
페넘브라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죽을 세포들을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이스케믹 페넘브라라고 해서 명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혈관이 막힌 그 순간부터 빠른 순간 안에 혈관을 재개통시켜주면 죽은 세포는 최소화시키고 죽을 뻔한 세포를 많이 살릴 수 있어서 그만큼 후유장애를 적게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세포가 적게 돼서 후유장애가 적게 나타나는 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100명이라는 회사에서 한 10명 정도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퇴사를 했는데 새로 신규 직원은 못 뽑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남은 90명이 조금씩 더 일을 해서 100명치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씩 더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과하게 저희가 이제 100명이라는 회사에서 50명이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남은 50명의 직원이 2배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뇌경색의 개념으로 적용시켜 보면 뇌경색의 범위가 넓게 되면은 그만큼 후유장애가 남게 되는 거고 뇌경색의 범위가 작으면 그만큼 남은 세포들이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후유장애가 없이 조금 더 회복이 빨리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교수님, 응급실에 뇌졸중 환자가 오면 요즘에 TV에서 보면 바로 수술방으로 옮겨가지고 수술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네. 바로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수술방으로 옮겨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사실인가요? 응급실로 이제 뇌졸중 환자가 오면 바로 수술방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뇌 CT를 찍어서 출혈이 있으면 당연히 수술로 들어가겠죠. 뇌졸중이 의심이 되는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피검사와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는 응급실에 가시면 뇌경색이 의심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하게 되는 기본 세트 검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의 질환이기 때문에 CT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다음 CT만 찍게 되면 그게 뇌 세포, 뇌를 보여주는 사진이거든요. 저희가 중요한 것은 뇌의 혈관이 막혔는가 뚫렸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혈관을 찍는 CT 안지오그램이나 MR로 찍게 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MR 안지오그램 이와 같은 혈관 사진을 찍게 됩니다. 또 저희가 급성기 뇌경색 환자들에서 중요한 것들이 시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혈관을 뚫는 혈전 용해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관료 영상들을 또 찍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은 세포와 죽을 세포들을 구분하게 되는 그런 사진들이 관료 영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기본 세트 피검사, 가슴 엑스레이, 심전도 찍고 그다음에 뇌경색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CT를 찍고 혈관을 보는 CT 안지오나 MR 안지오그램 그리고 이제 관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CT 퍼퓨전 이미지나 MR 퍼퓨전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찍게 되는 거죠. 네.